미국 공무원 수십만 명이 대거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주요 정부 기관들이 셔터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여러 차례 경험했던 문제고 어차피 해결될 텐데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일을 기해서 미 연방정부는 일시적 업무정지, 그러니까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은 현재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7조짜리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는데요. 데드라인인 30일에도 미 상원에서 재표결이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셧다운을 맞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뭐가 쟁점인가요? 과거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문제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공공의료보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을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까지 혜택을 누린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셧다운 이후에도 상원에서 각자 마련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부결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셧다운 책임을 돌리면서 치킨 게임 양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1980년 이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모두 14차례 발생했고 최장 기간은 가장 최근인 2018년 트럼프 1기 때의 35일로 한 달 넘게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셧다운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미 행정부의 업무 가운데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수적인 부분만 유지됩니다. 군인과 연방법 집행관 그리고 공공병원 직원 등 필수 인력만 급여 지급이 미뤄진 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을 뺀 나머지 대다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비자 발급과 세금 환급 등의 행정 서비스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요. 또 항공관제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서 항공기 운항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이번 셧다운 사태를 반긴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면서 정부 효율화 기조에 맞춰서 공무원 대량 해고 등 행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는 구실로 삼겠다는 겁니다. 백악관도 연방 공무원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이를 재확인했는데요. 앞서 각 부처에는 재량 지출이나 자금 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력 감축을 고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 형국이 됐는데 당장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미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 조사와 집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업무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지 시간 2일 예정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3일 고용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의 냉각 흐름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높았는데 깜깜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달 중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도 지연이 예상되는데요.
통계 수집과 분석 업무의 차질은 물론이고 공무원 대규모 무급휴직과 해고 여파로 고용지표 등의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연준의 금리 결정 FOMC가 예정된 가운데 핵심 지표 발표 중단은 추가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리토치 웰스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는 데이터가 적을수록 연준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면서 데이터의 투명성이 낮아지면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가 전환기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시점에 공식 통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달 FOMC 회의에선 대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셧다운 상황이 길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티그룹과 바클레이스 등은 셧다운이 5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2주가량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셧다운으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이른바 꼬리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고 증시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에는 셧다운이 해제되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관세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크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CNBC는 셧다운이 길어지면 미국 경제에 매주 약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경제가 탄탄한 시기라면 셧다운이 길어져도 경제가 탈선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추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채권 시장은 물론이고 금과 달러 가격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셧다운 사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